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정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큰데 어떻게 잘 좀 지내고 계십니까? 갑자기 인사를 드리네요. 제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나왔다가 금요일 날 나와서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시장의 흐름 자체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시장에서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오늘은 오전 오후쯤에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살짝 어그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잠깐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독일의 닥스 지수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미선물 같은 경우도 낙폭을 거의 다 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되는 사안은 여전히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 나오면서 이렇게 약간 일회성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결정적 한 수라는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지난달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가끔씩 좀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나, 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나 좀 생각이 돼가지고 한번 좀 과거 방송들을 되짚어 봤어요. 되짚어 봤더니 이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내놨던 게 4월 초더라고요. 4월 7일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내놓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많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부터도 벌써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코스피고요. 당시에도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6,000포인트 정도에 놓여 있었네요. 그죠? 삼성전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4월 7일 정도면 이 정도 부근인 것 같거든요. 이 정도 부근에서 주가가 20만 원대였으니까 현재는 35만 원이니까 75% 정도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부근이었네요. 100만 원대. 참 이게 불과 얼마 전 일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니까 저도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의견 자체는 많이 꺾지는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이다. 만약에 반도체가 없다면 반도체를 좀 매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오늘 방송에 가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무슨 종목에 대해서 좀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다른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결국엔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가장 좋은 실적을 내놓고 있는 것은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또 가서 반도체 말씀드리면 할 말이 많지가 않은데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전 항상 와가지고 다른 섹터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잘 가고 있는 쪽이고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죠. 2026년도 올해 4월 달에 예상이 됐었던 SK하이닉스에 대한 2027년도와 2028년도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지금 2달 만에 30% 이상 상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상향 가이던스 수치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 상방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가끔씩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이거를 내가 지금 매수할 때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매수할지 이 부분이거든요. 주가가 어쨌든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강하게 매수를 했다가 조정을 받으면 버텨내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들께 저희 회사 레포트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제가 이 두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수급이거든요. 수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 순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물량을 넘기면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려왔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해서 매도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비중을 줄여놨다면 다시 비중을 채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거든요. 물론 최근에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지난주부터 이번 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조금씩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연속성을 보일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더 견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요. 뭐 지지난 시간에도 이런 예시 아닌 예시를 들어드렸던 게 삼성전기와 LG이노텍도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뭐 삼성 SDS라든지 LG CNS도 마찬가지. 하지만 지금 당장의 실적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걸 메인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제가 삼성전기가 좀 틀린 것 같네요.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이 큰 흐름상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변동성 많이 나오게 되면 소부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부장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나라에도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모리 3사 중에선 우리나라 두 개의 기업이 마이크론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몇 년 전부터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론과 우리나라와 SK하이닉스의 이런 밸류적인 측면에서의 PER 갭 차이는 항상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엔 그래도 좀 더 좁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는 여전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장 후반부에는 제가 이거 좀 회사에서 좀 앉아 있다가 종가되는 부분에 갑자기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리밸런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리밸런싱이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장 후반부에는 변동성이 좀 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후반부에 좀 밀린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굉장히 강해요. 뭐 꺾일 만한 기미도 지금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더 상방에 대해서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 결정적 한수가 4월달부터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자료 한 번만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항상 보여드리죠. 제가 포트폴리오를 항상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뭐 잘 되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픈 손가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아픈 손가락을 누구라도 좀 이제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조선 섹터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면, 이재규 차장은 조선주를 가장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비중을 고려해 보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요거 뭐 제가 방송 쭉쭉쭉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가장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전히 이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코스피가 만스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만스피가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고점이 9,300포인트거든요. 10,0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 한 7% 정도 올라가면 이제 10,000포인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11,000포인트나 12,00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확실히 좀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만약에 10,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아버리면 지금부터 상승 여력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많이 올라왔어요. 9,400포인트.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9,050포인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10% 정도가 올라오면 10,000포인트가 되는데, 10,000포인트를 넘어갈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코스피가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면, 제가 장중에 차트를 이렇게 띄워놓고 봐요. 코스피도 보고 있고 코스닥도 보고 있는데, 뭐 SK하이닉스가 쭉 올라가면 코스닥이 또 빠집니다. 이게 SK하이닉스가 좋고 삼성전자가 좋은 건 맞은데,
이 종목들이 좋다라고 해서 다른 기업들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제 뭐 이게 수급적인 이유인지 전반적으로 좀 낙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코스닥을 유심히 봤습니다. 유심히 봤는데 코스닥도 차트 한번 잠깐만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올해 들어서 가장 안 좋은 이벤트가 뭐였어요? 전쟁이 났다라는 거죠. 전쟁. 그때 뭐 배럴당 100달러도 넘어가면서 유가도 폭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말고 코스닥이요. 코스닥이 지금 그 수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관심은 필요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저는 코스닥이 조금 더 밀릴 것 같아요. 조금 더 밀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키워드는 말씀을 안 드렸네. 오늘 제가 키워드는 독주라고 지어왔습니다. 결정적 한수의 키워드는 독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독주. 요걸 제가 키워드로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가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이었나요? 제약바이오가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금요일 날 가서 말씀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도 제약바이오가 밀리고 오늘도 제약바이오가 밀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스케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오늘도 이제 아랫꼬리가 살짝 달려주긴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반도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포트에 반도체가 없다면 뭐 한 주라도 두 주라도 매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이 드렸고 기본적으로 저는 실제로 매매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오늘도 뭐 제주도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각각의 케이스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자금이 굉장히 커가지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살 수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자금이 작아가지고 좀 작은 기업들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코스피는 상방이 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포워드 PR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오늘 뭐 FTSE, FTSE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MSCI만 있는 게 아니라 FTSE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FTSE에서는 이미 선진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코스피는 상방이 더 열려 있어서 지금 달리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뭐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다라고는 하는데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잘하시면. 근데 최고점 매도가 어려운 것처럼 최저점 매수도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점 같은 경우도 밴드를 잡고서 형성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코스피 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밀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최저점이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저점 밴드에 놓일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몇 차례 드렸는데 전 사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잘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원희가 EPS도 있을 거고요. 알테오젠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펀더멘털 내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도 있고요. 자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산 가치를 우리가 기반으로 했을 때 주가가 저평가됐느냐, 주가가 고평가됐느냐, 자산 가치로 따지는 방법이 있고 수익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 가치를 따지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PBR이랑 PE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기업들은 제 가상자산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무언가 내재 가치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산 가치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언제 올라올지 이게 가장 관건이긴 하죠.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빨리 돌아와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자산 가치 안으로 돌아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타이밍이 관건인데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가는 저점 밴드에서는 매수를 했을 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은 저점 밴드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쟁이 났을 때보다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중에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었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뭐 코스피로 많이 넘어간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닥이 메인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걸 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냐면 방송을 좀 짧게 보시고서 좀 오해하실 수 있을까 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코스피를 가져가시는 게 맞고 그중에서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이게 제가 요즘에 종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평소에도 하지만 제가 요즘에 뭐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종목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재무제표를 굉장히 꼼꼼히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좋은 업종들이 뭐가 있어요? 뭐 MLCC, 삼성전기, 전력기기, 뭐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제일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를 메인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다만 나는 지금 코스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증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전만 해도요, 10년 전만 해도요, 주식 투자를 원하는 분들께 삼성전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SK 하이닉스 한번 해보시겠어요? 현대차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혼났어요. 그거 나도 알고 있는 기업이다. 다른 거, 주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 좀 소개해달라.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원래는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네요. 근데 어쨌든 작년부터 올해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선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래서 이게 저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시장의 수익률을 추종하기 위해서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적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위험자산인 주식에다 투자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거면 종합주가지수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종목이라든지 초과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매할 경우에는 시장 수익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추종은 할 수 있었죠. 추종은 할 수 있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른 뭐 종합주가지수라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에서 뭐 조선이나 방산주들이 엄청나게 좋았다라고 한번 해봐요. 근데 반도체는 별로 못 갔어. 그러면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종합적인 상승률을 따라가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근데 뭐 작년과 올해는 다릅니다. 작년과 올해는 반도체가 없으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과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시장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군들도 많이 매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난 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좀 더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배분율을 조금씩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가진 상태에서. 근데 주식 투자라는 것은 초과 수익을 목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크게 한번 해보겠어. 그러니까 예전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설득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설득력이 없네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일단 메인으로 빼두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낙폭이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바로 돌아서기에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용사들이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면 수익률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들도 무리해서 다른 것들을 매도하고 계속해서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더 몰리는 거죠. 그래서 상방의 여력은 좀 더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독주라고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독주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제가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뭐 해외 증시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흐름 및 특징입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좋았고요. 뭐 WTI 안정되는 모습, 달러원 환율이 또 한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요겁니다. 독주, 반도체의 독주.
그죠? 근데 참 재밌어요. 제 고객분들 중에도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세요. 포트에서 한 20%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번 해봐요. 근데 막 포모를 느끼십니다. 왜요? 왜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은 내가 SK하이닉스가 20%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30%못 담은 게 너무 속상하다. 근데 또 30%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SK하이닉스 레버리지를 못 산 게 좀 속상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SK하이닉스를 못 산 거에 대한 포모를 느끼는 건지 수익률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수익률이 덜 나온 것에 대해서 포모를 느끼는 건지 사실 이게 같은 말이긴 한데 약간 다르거든요. 저는 수익률에 대한 포모라든지 답답함을 느낀다면 결국에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세 달 후에라고 한다면 수익률적인 측면은 많이 메워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없다라는 것 자체에서 포모를 느낀다면 저는 지금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독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무슨 행동 경제학에서 요즘에 이런 분석이 많대요. 우리가 뭐 포모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뭐 내가 내 옆집에 있는 친구라고 하기가 그러네요. 예전엔 뭐 이웃사촌이라고 했었죠. 이웃사촌이라든지 좀 가까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굉장히 포모를 많이 느꼈다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 포모를 느끼는 대상이 굉장히 가까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SNS라든지 뉴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나한테 포모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진짜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수익이 나고 있어도 포모를 느낀다라는 건데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모를 느낀다면 저는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익률에 대한 갈증이 있다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른 종목으로도 메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반도체가. 그것들을 이제 단기간에 만회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포모를 좀 덜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여기저기서 탄식의 소리가 들립니다. SK하이닉스가 쭉쭉쭉 올라가면 탄식의 소리가 들려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탄식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양극화에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강세 쪽에다가 내가 발을 넣고 싶으면 용기를 좀 내서 넣어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이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독주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 잘 올라간다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이 독주, 그죠? 포도주인가요? 독주를 제가 좀 이미지로 넣어놨는데 이게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건전한 상승을 유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미지를 보셔야지 이해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독주 이것도 같이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서 이 독주 왼쪽에 있는 반도체의 독주를 좀 누리고 있길 바래 봅니다. 그렇게 좀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 수치를 확인해 봤어요. 전체적으로 뭐 환율이라든지 뭐 여기 10년물 국채금리는 나오지가 않았네요. 전반적으로 매크로는 살짝 악화가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잖아요. 저는 환율도 많이 안 내려올 것 같고 유가도 많이 안 내려올 것 같아요. 내려오겠습니까?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뭐 연말까지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유가에 대해서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유가가 쭉 올라가다가 내려오니까 여기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유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많이 빠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가도 잡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매크로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경 많이 안 씁니다. FOMC 회의도 우리 이야기 안 했죠.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이야기하다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FOMC 회의도 사실 신경 별로 안 써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다. 매파적 동결이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이거는 매파적 동결,
매파적 동결에 대한 뉘앙스만 풍겨주더라도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튀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금리 인상을 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립 서비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올해 12월 달이라든지 금리 인하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매크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전 오히려 다음 주에 나오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너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 외에는 저는 크게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독주를 하고 있고 거기에 좀 올라타고 싶다면 용기를 좀 내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용기를 낸다라고 해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싹 다 매도해가지고 100% 반도체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서두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 내놓고 나서 저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의견을 잘 꺾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니까 여전히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한번 더 드려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독주와 관련되어 있는 격언들을 넣어놨는데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장중에 이런 내용들 나왔죠. 종전, MOU, 이행 착수.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 지연된다라는 내용들 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시장의 변동성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주말 동안 별다른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별다른 일이 있어도 유가가 정말 폭등하지 않는다면 괜찮을 겁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장 후반부에 흔들린 것은 리밸런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최근 우리나라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꽤 이렇게 차차차 올라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는 너무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뭐 SK하이닉스 ADR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건 약간 카더라 통신인데 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흐름이라든지 내재 가치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독주가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9천 스피라면서 내 주식은 왜 이래, 종목의 83% 정도는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한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도 많죠.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뭘 고민해봐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랠리가 만약에 꺾인다라고 한번 해보죠. 꺾이면 우리 시장이 붕괴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랠리가 끝난다.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랠리가 끝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버블이 터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기업들이 버블이 껴있냐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버블이 많이 안 껴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터질 때까지는 시장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 버블이 터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꺾일 때 모든 종목이 꺾일지 아니면 반도체만 조정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나 전략가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만약에 반도체가 꺾이면 시장은 상승장이 끝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멋있죠. 그죠? 예전에 2차전지 올라갔을 때도 2차전지 꺾이니까 시장이 꺾인다, 뭐 이런 표현이랑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 AI 내러티브가 꺾이면 우리나라 시장이 약세장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AI 내러티브가 올라갈 때 AI 내러티브를 가지면서 내재 가치가 올라오면서 올라왔었던 주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기간 동안 내재 가치 이하로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이 안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 내러티브가 끝나면 강세장이 끝나고 약세장으로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저는 강세장이 끝나더라도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여지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재 가치 이하로 내려온 기업들이 과연 AI 내러티브가 꺾인다라고 해서 같이 폭락을 할까 여부는 저는 아닐 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자료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요. 엄청나.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억하기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2027년도의 영업이익 예상치가 지난 4월 달에 200몇 조였어요. 200몇 조.
근데 6월 달에 나온 자료를 보면 지금 300조가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반도체 쪽에 대한 뭐 이익 변화폭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 2분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가 매력적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부장보다는 어쨌든 대장주가 나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은 그래도 좀 위안 아닌 위안이 될 수가 있는데 반도체 영업이익 증가율이 뭐 500%씩 이렇게 900%씩 올라가죠. 그죠? 근데 여기 우측에 보시면 반도체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30%씩은 올라가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코스피를 보여드리면서 전쟁 때보다 많이 밀렸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어쨌든 작년보다는 30% 정도의 영업이익이 업사이드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이렇게 밀렸다라는 것은 저는 과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조선, 증권, 뭐 화학, 2차 전지도 오늘 좀 변동성이 나왔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메모리 업종 중에서 여기 보시면 TSMC가 PER이 25배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까지 올라오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TSMC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때에는 그냥 선주문 후증설 구조로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나라가 원래 선증설을 하고서 후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밸류가 들쑥날쑥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자산 가치인 PBR로 우리가 판단을 했었던 거고, 이젠 수익 가치로 볼 수 있는 PER 쪽에 대한 모멘텀을 준다면 이게 이제 선주문 후증설로 가는 거죠. LTA.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TSMC를 좀 따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캐펙스 추정치에 대해서는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거 뭐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 분석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앞으로의 forward PER과 우리나라의 EPS를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은 쭉쭉쭉 올라가는데 쭉쭉쭉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저평가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차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은 뭐 TSMC와 삼성전자의 forward PER 추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EPS 속도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꺾여 있는 상태죠.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코멘트만 드려볼게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 일단 테슬라가 역성장을 하다가 플러스 성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거든요. 전기차의 침투율이 이제 20%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침투율이 올라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는 캐즘이 아니라 점진적 반등 정도라는 키워드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량이 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 ESS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는다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번 봐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많이 보죠.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뭐 1% 정도 올라왔고요. 삼성 SDI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는 삼성 SDI가 대장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우리가 모든 종목을 매매할 때는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지만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삼성 SDI가 먼저예요. 여기서도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바이오도 한번 봐드릴게요. 바이오 중에서는 요 기업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D&D 파마텍. 요 기업이 대장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이 크진 않지만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 이런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기업들도 정배열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먼저 가는 기업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봐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보다 강한 업종을 보는 게 좋고, 업종 중에서는 가장 강한 기업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뭐 최근에 그러니까 ETF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ETF가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6% 정도 됩니다. 6%.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근데 거래 대금은 20% 넘게 차지를 하고 있대요. 제가 알기로는 30%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TF로 인한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ETF에 편입이 되는 대형주나 ETF 여러분들 그 HTS마다 좀 다른데 기업 분석 보시면은 어떤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ETF를 뜯어보고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작은 팁이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뭐 전반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요 중소형주, 제가 요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코스피에도 중소형 지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스피에도 중소형 지수가 있는데 주가 흐름이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 장세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그 다음에는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저도 이 코스닥 말씀드리면 굉장히 답답해요. 근데 누구라도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코스닥을 무조건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사실 방송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2개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좋습니다. SK하이닉스 좋습니다. 그 외에 말씀드릴 만한 내용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 외의 종목군들에 대한 브리핑들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은 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돌아서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요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쭉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뭐 2분 정도 남았네요. 2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마무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 보도록 하죠. 결정적 한수 오늘 인사이트 정리입니다. 주도 섹터는 AI 반도체라는 부분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정말 이 어떤 의미로든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철저히 분할 매수 관점. 내려올 때 뭐 한 주라도 두 주라도 이렇게 좀 공략해 보는 건 괜찮다. 그리고 이미 많이 보유하셨다라고 한다면 공격적인 추가 매수는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극심한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결정적 한수의 키워드는 독주입니다. 독주에 우리가 올라타도 되고요. 독주를 우리가 이제 내가 놓쳤으니 다음 스텝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많이 밀려있는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내재가치 기반으로 본다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만스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스피 이상을 본다면 상방 여력이 많은 거죠. 근데 만약에 만스피까지 본다면 지금 상방 여력이 7, 8% 정도 남아있다는 것을 한번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 좀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트는 지난 월요일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 반도체 사실 좀 더 늘리려다가 못 늘렸거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밑에 이렇게 뭐 코스닥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좀 넣어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뭐 성공 투자, 주식 투자에서 부자 되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말 편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